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한 명 더 질의해 주세요. 네. 예, 제가 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오전에 그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곽종군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안폰으로 하면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립니까? 비화폰으로 하니까 다 들리시는 거.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안폰으로 직접 구두를 말씀하셨기 그걸 다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때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는 이야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 곽종군 사령관님께서는 헌재에 나가셔서 그 전기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좀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는 말씀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음.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예, 라고 하시고 예, 한 잠깐 뜸을 들이시고 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주체는 음.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알기로 헌재에서 뭐 관련 분들이 진술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 수방사 이경미 단장님. 예, 그동안 말씀하셨던 건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다시 한 번만 말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서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그리고 명령을 하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노영훈 방첩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입니다. 예, 그때 그 방첩사령관이 그 우리 실장님께 비원 벙커에 가서 50여 명이 비원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확인하기 전부터 예. 그 수방사 내에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소라는 예.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예.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예. 정상적이지 않았고 예. 아무리 그 중죄를 저지른 저는 그때 구금 대상을 누구인지 여인영 사령관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이라도 예. 비원 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예. 추후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예. 저도 가보니까 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로 가보니까 확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수방사령관은 비용 병거를 특정하면서 가능한지 확인하라고는 지시를 하셨죠.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죄송합니다. 방첩사령관. 예. 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제가 00시 반부터 20여 분간 현장을 둘러본 결과 네. 실제로 화장실 문제, 예. 그다음에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 제반 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예. 00시 55분경에 수사단장과 참모장에게 예.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그 전에 12월 10일 날 국회에 나오셔서요. 예. 단장님께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국회 그 현안질에서 답변하셨죠. 그거에 관련해서 증언하겠다고 답변을 예. 했었습니다. 직접 받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구금 시설 관련해서는 예. 군사기밀 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그때 증언했었습니다. 네, 그 국회 나오셨어요.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에 나가셔서요. 그 단장님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 그리고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 유치 추정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이 말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 전 사령관이 구금을 지시했다. 위치 추정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셨죠. 예. 예.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그 이제 00시 한 30분경 정도 됐을 겁니다. 12시 30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예.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는 받으셨죠. 예.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14명에 대해서 예. 바로 뭐 구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예.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 3명부터 먼저 이송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외부 객관적 상황은 단장님께서는 파악이 아마 쉽지 않으셨고 지시만 받으셨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뭐 그렇죠. 그 밖의 상황을 사실 좀 잘 파악하기 몰랐습니다. 예. 쉽지가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짠 건 맞죠. 원래 14명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짰는데 나중에는
49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10개 조만 짜서 먼저 투입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그건 뭔가? 그 조별로 보낸 것은 한 차에 5명밖에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냥 1조, 2조 부여하면서 예.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총 이제 10대 차량 49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는 짰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한 차에 보낸 게 이제 1조. 예, 한 1조, 차로 1조, 짰던 2조. 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조든 예. 태릉, 디귿, 이응 조든 그런 조는 짰잖아요. 예, 그 조가 처음에 합동사 단위 구성되면서 짜여지는 기본적인 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짰던 그 겁니다. 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조를 쭉 짠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것이 안 되니까 단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의결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사령관에게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에게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그 지시가 단장님께 내려간 겁니다. 그건 인지를 못 하셨죠? 예, 저는 그냥 집중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침탈한 그 행위를 가지고서 그 손망 처리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따져는 봐야 사실관계가 됩니다. 아니죠. 예. 위법 탈법으로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실관계를 따집니까? 팩트인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손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뭐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한수 총장님. 예, 네. 국조특위 1차 기간보고 당시에 본 위원장이 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합참 계엄과장한테 일머리가 없다. 계엄 상황 후에 계엄 상황실을 꾸리면서 TV하고 의자 몇 개뿐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TV 몇 개 의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류의 하여튼 의자와 TV, 의자 몇 개와 TV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의자하고 테이블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총장은 본 위원장에게 6번의 매뉴얼이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냐? 일의 순서가 6번 분부를 불러서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 알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걸 나에게 좀 가지고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일의 우선순위가 일머리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언제 답변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죠? 언제 했으며? 언제 답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아니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다. 네. 이 말씀하신 지가 언제냐고요?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뭐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수시로 하하. 얘기를 잘합니다. 아니 엄중한 계엄 상황실 계엄 사령관께서 육군 총장께서 이 내용을 언제 당신이 이 계엄 과장한테 말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상황실 구성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몇 번이 이제 아니 그 시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계엄 상황 전이냐 후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계엄 상황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쭉 상황실 구성하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계엄실 상황이 구성하고 나서 계엄실 상황은 공세 시가 되어서 겨우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계엄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합참 계엄 과장한테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상황실 구성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 계엄 상황 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요. 예, 계엄 선포 이후에. 네, 자 우리 계엄 과장님 앞으로 너무 나오세요. 네, 저는 계엄과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한다는 의결되기 전에 계엄 상황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국방부 합참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경호처로 연락이 갔고 경호처 상황실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계엄사로 문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여군이 와서 그것을 당시에 보고를 하고 제가 그걸 듣고는 합참에 대한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보실 또는 보안 쪽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한번 그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의 공보실장과 그 여군이 함께 나가서 그 상황을 조치해라 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01시 01분 그때는 저는 시간을 몰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 실무 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당시에 앉아있던 정진팔 장군과 이재식 장군 사이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계엄 해제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계엄 해제가 가결된 그 이후에 그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장이 말씀한 내용하고 우리 계엄 사령관이 말씀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방금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총장께서 그만 그러셨잖아요. 이건 계엄 후에 예, 말씀하셨다. 계엄 후에. 예. 계엄 후에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총장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1시 1분에 1시 1분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왜 계엄 과장한테 불러서 지시했고 일머리가 없냐 했고 또 6번에서 불러드리고 저 이사단으로 전화했고 다 그런 지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앞에 두 번은 계엄이 된 다음에 한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일머리 한 건 느낌 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해제된 다음에 지금 이 총장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은 총장께서 2차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진실이고 진실 하나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방금 세 번째 했다는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황실이 막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이 된 거의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직후였는데 적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적시 해제는 대통령이 막 그 위에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매뉴얼도 없고 좀 하니까 이런 개념이었지. 제가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네네네. 계엄 해제 후에 지금 예예 내용이 의결 후에는 그렇게 된 지금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맞는데 계엄 해제 의결 후에 의결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2번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바로 보고했을 때 한 번 예. 그렇게 3번. 예, 예, 세 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말씀 시점이 계엄 해제 이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뭘 한지는 모르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임시로 있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계엄과장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 지휘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냐 대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올라간 겁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박한수 총장 신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현재는 뭐 보직 해임은 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 당시에 제가 법률 검토한 결과에 직무대행이 보직회의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박한수 총장의 이중과 또 소방사 출동 이런 파악, 이사단 출동 준비 문의, 이번 서울행 버스 출발 지시 이런 계엄 해제 후에 취한 행동을 봤을 때 저는 직무대행으로 상당히 우리 장관께서 박 총장의 지휘를 저는 바로 박탈했나 봅니다. 원의원이 법률상이 어렵다면 개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지금 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계엄과장입니다. 네, 합참 전 계엄과장님, 아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언했죠. 네.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죠.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계엄사항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부대는 벌써 다 됐는데 원래 연습을 2번씩이나 했다는데 왜 아직도 못하느냐라고 또 질책을 받았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네. 예하부대도 다 계엄사령실이 구성이 됐는데 예하부대는 지구계엄사령부가 3개 됐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네. 후에 들어보니 또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지구계엄사가 준비가 완료되었던 부대는 2지구계엄사였고 예.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코 제가 들었습니다. 이지구계엄사령부는 이작상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작사도 지역계엄사령부인데 나중에 언제쯤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그거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하부대가 다 됐다라고 박한수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얘기하면서 실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박한수 사령관은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 박한수 사령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3시 정도에 합참 계엄사항실이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 계엄이 이제 최종 장관님 선포가 끝나고 해제 선포가 끝나고 나가는데 3시쯤 되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을 가봐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3시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계엄 사항실 구성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장님 나와주세요. 예, 이신속 대응 사단장입니다. 계엄사로부터 02시 30분에 이신속 대응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가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문의를? 계엄사에 있는 실무자 중령으로부터 저희 작전참모 유선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좀 정상적이지 않는 지휘 계통으로 인한 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보고를 바로 군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후 지작사를 통해 가지고 출동 준비 요청에 대해 활동에 대한 중지를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중지하였습니다. 지작사로부터 중지 지시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지작사로부터 제가 직접 받지 않았고 군단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은 게 거의 02시 한 55분에서 56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2시 55분경에 이제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지했습니까? 예, 중지했습니다. 03시에 201 예하부대 201 여단 있죠? 예, 있습니다. 201 여단에 근무하는 병사의 제보에 의하면은 헬기 출동 대기하고 본인들 출동 대기를 05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화상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03시경에 출동 관련돼 있는 준비를 중지하고 병력들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병력들에 대한 휴식이 종료된 준비가 완료된 것을 알았어요. 확인하였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조금 전에 계엄 과장도 얘기했고 박안수 계엄 사령관도 얘기했지만은 지작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임명장은 지구 계엄 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은 계엄 사항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계엄 사항실 구성을 준비하다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되면서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계엄사항실, 지구계엄사령부를 만들려고 한 것 자체는 아주 계엄에 관여된 거예요. 예하 5개 지역 계엄사령부 군단별로도 준비를 하다가 중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 중지됐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되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작사령부에는 2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이때 경계태세 2급 조치. 네, 그렇습니다. 와 그다음에 지구계엄사령부로서 조치를 했는데 아마 또 지작사령관은 경계태세 2급에 조금 더 지휘관으로서 주안을 뒀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한 측면을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 이 신속 대응사단 출동 준비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네. 7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을 통해 알았어요. 받았고. 제가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출동 경계태세 2급일 때 지작사 모든 부대는 7탄이 분배되고 즉 탄약고에서 불출이 되고 수리탄도 불출이 되고 포병은 포탄이 포반별로 다 불출이 되잖아요. 그런 조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조치했어요? 경계태세 2급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매뉴얼은 있지만은 합참에서 내려온 조치부에 탄약 불출 준비만 돼 있지 탄약 불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탄약을 안 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드려야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지구지역 계엄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구지역 계엄사령관, 지구지역 계엄사령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계엄사령관이 지구지역 계엄사령을 임명을 하고 사령부 설치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지구 계엄 담당하는 사령부 담당하는 관할 구역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제가 자세히 인원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희 지작사 같은 경우 계엄 사항실 구성만 원래 유관기관도 와야 되는데 제가 유관기관 일체 연락하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 구성요원들 중에서도 상황실 소집 인원 중에서도 20% 정도도 채도 안 왔습니다. 전투참모단이 구성이 되어야 상황실 구성을 하는데 전투참모단 구성 완료 시간이 02시 17분이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가 01시 03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의결이 되면서 즉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한 게 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속 대응사단이 계엄사 한모 중령이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길래 제가 그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해서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작사령관 애하에 각 사단별이나 군단별로 시군구 통합방위작전사를 위해서 구두상으로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확인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상으로도 저 차단장 레벨에서 지시 내려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구는 그 작전사급이고 지역은 군단입니다. 사단 이하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께서는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하시고 자존심도 상할, 여기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엄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버리자.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라고 하면서 역행사,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에 반항하는 세력은 구사단 34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수집해서 오음리에 수집소에 갖다 넣는다. 3차 수집은 현리 인재에 갖다 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화천에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수집소 운영은 어떻게 한다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급부터 C급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GOP 구역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작사령관님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다면 완전하게 반대하실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사실 아침에 그 질문 드린 것도 지작사령관님과 관련해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사령관님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고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령관님이 좀 편하게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민우 여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오늘 왔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저의 흔적들이 일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도 하고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아까 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작사 우리 전 장병들은 지역의 중요성과 또 현 상황과 관련해서 대비태세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좀 잘 감안해 주십시오. 박민호 여단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원이 2016년 폭탄 조끼 사용해서 자신이 투입한 요원들이 복귀할 때 폭사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그 노상원 수첩 70여 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폭사시킨다, 하다못해 화학으로 죽인다, 가스도 사용한다, 침몰한다, 격침시킨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그 현재 문상호 등을 통해서 김용현 문상호 등을 통해서 지휘책에서 가능할까요? 그 지휘선상에 정보 사령관이 있고 또 예하 대령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라서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호가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 하고 지시했었는데 노상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 그래서 이것이 실행 계획으로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6년도에 제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고 또 노상원 수첩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간첩 사건의 책임자 정모 대령이었는데 1차 책임자는 직무 복귀를 했는데 왜 박 여단장은 직무 복귀가 안 됐죠? 그건 인사권자가 정보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본부장이 잘 알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폭탄 조끼 작전 준비할 때는 노상원의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는 누구였습니까? 지휘라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연 당시 정상적인 건지. 16년도에 그 특정 임무를 할 때 그때 여단장이 있었고 그다음 여단장 밑에 제가 부대장이 있었고 그 윗라인으로는 원래는 정보본부장 장관인데 그때 그 윗선 지휘라인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윗선이. 작전본부장. 네. 제2 신속 대응 사단장 임태호 사단장님. 예, 이신석 대응 사단장입니다. 예, 그때 에아 부대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경계태세 2급에 맞춰가지고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인 출동 준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5시까지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죠? 헬리콥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차량 준비하고 있었고. 여단장님 잠깐만요. 여단장님 잠깐 멈춰 주시고요. 네, 201 신속대응 여단장입니다. 예, 여단장님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네, 출동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조치부의와 조치 사항들만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을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그것은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병사들 안전무장 시켜가지고 핸드폰 뺏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핸드폰 뺏고 하는 사항들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대장님, 출동 대기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피아식 벨트 착용하고 몇 시까지 대기 중이었습니까? 나가세라. 정확하게 피아식 벨트 착용하고 있었던 게 출동 준비 아닙니까? 아닙니까? 공안실- 강문필 지작사령관께서 예하부대 병사들 지침시켰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 신속대응 여단하고 거기 묻는 겁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잖아. 5시까지. 맞죠? 잠시 저는 공안시 정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황 유지 정도는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취침했습니다. 신속대응 여단은 어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동 준비라는 것은 03시 이전에 경계태세 조치부의 일환으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 03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출동 해제가 임무 정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도 똑같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정지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취침하도록 사단에서 지시가 됐고 저도 예하 대대와의 화상회의간에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강 대장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계셔.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제가 03시에 화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에 대해서 중지하고 인원들을 휴식을 지켜라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예하부대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취침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용하고 있던 복장을 해제해야 되고 꺼내놨던 장비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취침했던 시간은 04시에서 04시 반 사이부터 취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첩사 전 수행부관 방대위입니다. 계엄 당일날 여인영 사령관과 같이 움직였습니까? 예,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는 거 들었나요? 장관님 전화 오신 걸 한번 건네드린 적은 있고 전화하시는 때에는 자리를 피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전화 받는 건 보셨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이 군에서 받은 비합본하고 경호처에서 받은 비합본 2개 갖고 있는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본인이 다 그것도 관리를 했었나요? 사령관께서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김용현이 여인영한테 전화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하는 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그 지시한 건 들은 사실 있나요? 어떤 사항을 지시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체포, 정치인들 체포에 지시한 거,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지시한 거는 체포 들은 적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여인영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때도 들은 적 그러면 없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용은 못 들어도 누구한테 전화 왔다든지 그런 거를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날 여인영 사령관이 사령관실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계엄 날요. 계엄 날. 계엄 선포 전까지 퇴근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어디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계엄 이후에는 선포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하에도 내려가셨었고 회의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사령관실과 같은 층에 있는 기밀실에서 지내셨습니다. 기밀실에는 누구 있었어요?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경민 참모장도 같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참모장은 계속 기밀실에 있을 때 계속 여인영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거기
그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님 자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 받았죠? 뭐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네. 체포한다는 지시와 그리고 명단을 불러주셔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호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본인 명단도 본인도 뭐 적었나요? 혹시? 예, 저도 메모했습니다. 아,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예. 그 메모한 거는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까?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뉴스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맞는 거죠? 그 지금 말한 사람들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뭐 이런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니까 그 14명의 그 명단 처음에 14명이었죠? 그 예, 명단이 14명 체포 이었습니다. 명단이 14명. 14명에서 긴급하게 이제 그 14명이 다 아니라 3명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에 집중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죠? 예, 명령이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 못했고 현장 수사관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수사단장이 그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한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럼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고 네. 현장 수사관들과 그룹 통화를 통해서 그 해당 인원들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내리는 걸요? 그러니까 예, 김대우 단장님께서 김대우 단장이 그 체포로 나간 사람들한테 예, 우선적으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봤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이 계엄이 문제 해제되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날 이런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런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 자료와 관련해서 폐기하거나 뭐 말을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가 들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휘관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관 이관급 채 30도 안 된 이관급들이 몇 분 오신 것 같네요. 부관은 우리 지휘관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범에 나오지 않는 국가 비상 상황이나 위기 시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보고 이 다음에 군의 장성으로서 리더로서 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관급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상당히 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 지휘관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시고 저한테는 의사진행 발언 안 주셔서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전사와 방첩사 중에 방첩사의 답변이 의원 간에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다. 매우 매끄럽다.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첩사의 합수본부 관련해서 2월 13일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14일 날 3급 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7일 날 대면 설명을 요구했고요. 19일 날 방첩사 대면 설명 받았는데 그날 대면 설명 오면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추미애 의원님실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추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당한 답변이고 대면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매끄러운 것이 모의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저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나오십시오.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공소장을 보면은 12월 4일 날 00시 2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공수 여단장님은 좀 전에 오전에 0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보다 그 전에 일공수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계대되는 국회의사당으로 1계대되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퇴장시켜라는 지시를 받았죠? 최초에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몇 시인가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죠? 포함표를 받았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21시 40분경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국회에 출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00시 20분에 의원회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뭐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김병기 의원님 인터뷰에서도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 정족수를 못 채우게 그러냐 했더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지는 뭐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은 없었다고 말을 하다가 2월 4일 날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전사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 중간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놨다고 진술을 합니다. 1여 단장 진술에 의하면 이미 계엄이 신포되고 난 직후에 인원을 끌어내놨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직전에도 이미 했어요. 특전사령관은. 근데 그거를 그 뒤에 숨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달인 12월 10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차량에는 VTC 화상 시스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707 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는 지시를 비아폰으로 특전사령관한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자, 1년 단장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지통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비아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죠. 네, 그 차량 화상회의가 나오는 그 스피커가 있는 차량은 6번에 없습니다. 6번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곽 전 사령관 같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 번 진술이 반복되고 변하고 오염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지시였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장군식 돼가지고 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07 여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그 스피커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측해 본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황 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 장교들이 들어서 적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이렇게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시죠. 예.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양재영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서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제가 도착할 무렵인 00시 03분에 예. 핸드폰으로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재영 장군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선발대 후발대 지휘관들에게 예.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또 전달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했습니까?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하달하지 않고 있다가 사령부로부터 1경비단 병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걸 이후에 전파를 받고 1경비 단장한테 어떻게 들어갔냐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그 국회 협력 그 단장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때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양재영 협력단장을 못 만났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왜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를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렇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평소에 법 집행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저희 선발대와 후발대를 만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고요. 예. 저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가 이행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했냐라고 물었을 뿐이에요.
예, 거기 그 양재영 5시 30분에 협력단실이 패스되고 나서 10시 30분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 그랬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전날 23시 50분에 국방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못 들어갔죠? 네. 그래서 정심 때 성일정 위원장님 만났죠? 네, 무슨 얘기 하셨죠? 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일단은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왜 그 국방장관이 연락이 안 되냐 연락을 해봐라라고 했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9시에 국회 본청에 또 들어갔죠? 예, 저녁 21시에 왜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실 보좌관에게 연락이 왔고 국방위원장이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뭐 들어가서 김철진 보좌관을 통해서 김용현하고 이미 만났다는데 왜 또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말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 못. 그게 아니라 성일정 위원장님이 왜 또 오라고 했냐고요. 오전에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알았는지 이런 부분하고 야간에는 그 성일종 위원장하고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방첩사일 경우에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령되면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와 수사본부 구성이 방첩사의 임무다 말씀하셨죠. 네. 이게 명시 과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네, 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선영 의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이게 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첩사에서 오늘 청문회 앞두고 방첩사 분들끼리 아니면 방첩사 분들이나 국회의원하고 뭐 진술 맞춘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다른 사단에 분리 파견돼 있고 예. 따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저 육군 참모총장님. 예. 네. 그 사실 이때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우리 육참 총장님은 그냥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됐을 뿐이지 그 전에 뭐 계엄에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돼가지고 그 사령관에 맞는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황실 꾸리고 그다음에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들 챙기고 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좀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끝날 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엄 선포된 그거에 따른 조치조차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에서 끝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금 계속 혼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서 제대로 못 하시는 설명이 있던데 네. 지금 그 참모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네.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제가 좀 복잡합니다. 움직이.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지휘하는 조직이 일단 사실 없으니까 누구도 저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듣는 것은 전화기로 와서 장관님이나 뭐 어떤 분 안보시자면 누가 전화가 오면 그거 확인하는 게 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엄과장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때 뭐 누구 출입하고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누구 참모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연락이 온 것을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답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정확한 맥락을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언론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늘 부하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 대대로 가자.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마디마디의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 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 그걸 제대로 처음 계엄에 가는 조치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2차 계엄을 하려고 준비하신 건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없고 또 제가 민홍초 의원님 말씀도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시간 맥락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총장님, 네.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총장 대장은 평시에는 누구나 똑같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금이 물을 쫙 빨아들듯이 이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또 똑같습니다. 네. 별 4개의 양 어깨에 무거운 있을 때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특단의 조치를 지치하고 그런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너무 복잡합니다. 네. 네, 수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좀 이거 마무리하고 지금 우리 방첩사에서 49명의 체포조가 국회로 왔죠. 예. 차량은 몇 대가 어떤 차량을 타고 왔습니까? 10대 차량이고 수사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사용할 수사 차량이 어떤 승용차, 승용차 또 그리고 뭐 한두 대는 승합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과 스트렉스가 왔지요. 예, 뭐 2대 정도는 그랬죠. 뭐 수사 차량이 이 차량이 왜 왔죠? 원래 그게 수사 차량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 외에 이 2대가 온 것은
체포해서 구인해서 끄집어 가려고 한 거 아니, 아닙니까? 수사 차량이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 나가거나 예. 할 때 수사관들이나 물건을 많이 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차량입니다. 아니 국회 와서 물건 실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차량이 승용차부터 해서 수사 차량을 모두 다 동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승용차였고 한 2대 정도가 그러니까 있던 걸로 그 말씀 자체가 상당히 궁색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승용차 외에 스타렉스와 그 뭡니까 카니발이 온 것은 의원들을 체포해서 우리 단장님 말 맞다나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구금시키려고 이 차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구금시키기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김병주 의원은 끝났는데 이 보충 질문을 대신 쓴다는 얘기죠? 네, 하십시오. 네. 특전사 1려 단장님 곽종곤 사령관이 한테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들었다 했죠? 네. 정확히?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인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네. 특전사 요원은 아니죠? 네. 네,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지난번에 헌재에서 보면은 윤석열 청구인 변호사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둔갑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 말했듯이 다음 그때 12월 3일 4일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지만 특전사 요원들은 반란군이다 내란군이다 지탄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그 고통을 겪었죠. 3일 4일.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내란군이다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반란군이다 이런 얘기 직접 들으셨죠. 네. 그때 가슴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좋아요. 그래서 내란군, 반란군은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그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이미 내란이란 거 탄핵해야 된다.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것은 12월 3일, 4일, 5일 계속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특전사를 갔습니다. 갔을 때 국방위원으로서 질의응답이에요.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그 질의응답한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때 707 사령관도 그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땠냐 했을 때 사실 저희 특전사 부대원들은 사령관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냥 고마운 마음만 들었다 했어요. 왜냐? 특전사가 내란군, 반란군이라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입된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절제 있는 것들을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때 사령관님은 어떤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 또 일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했습니까? 당일날 12월 3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 대응을 준비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워딩 그대로 네, 예, 원점 타격이나 준비 안 했습니까? 12월 3일 날. 그건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좀 멈춰주세요. 참모장님 이 문건 아시죠? 아까 오전에 자 읽어드릴게요. 여인영이 참모장에게 합참 분석을 보면 오늘 밤 북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부양하면 합참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 대기. 작성하신 거예요. 그 문구는 잘 모르겠고 그 합참에서 매일 아니 그러니까 합참 분석을 보면 합참은 매일 분석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그죠? 예. 예. 그 합참은 분석을 안 했다는 거고 강력 대응 그거 없다고 하는 거고 제가 왜 경계태세 2급과 연관시키는지 알아요? 경계태세 2급과 경계태세 2급 격상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이게. 왜 뜬금없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참모장에게 오늘 합참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강력 대응할 거고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의 대기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다. 맞죠? 이거는 맞죠?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이건 맞죠? 본인이 작성. 아닙니다. 그게 그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됐어요. 자, 이 문건을 아까 올렸던 문건인데 다시 보세요. 본인이 연필로 써서, 수기식으로 써서 줬다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박한수 총장님. 예. 그 박한수 총장님께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정말 없습니까? 예, 나중에 그 최초 설치됐다는 최초 보고는 받았는데.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지금 방첩사도 그렇고 박한수 전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방첩사에서 온 건데 이 문건 직접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개소되었는지 결과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안보폰으로 계엄사령관께 합수본부 개소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하여 직접 보고했다고 방첩사 문건, 내부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이 문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윤빈아, 잠시 제가 방첩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24시에 합동수사본부 편성준비회의 배석 요청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법무실장 배석 조치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제가 어디 제보받고 하는 얘기예요? 방첩사에서 이경민 참모장님 문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1페이지에 계엄 예상 못함 해놓고 자정 24시경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관련된 법무실장 배석 조치 24시 없어요? 예, 없습니다. 24시에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제보받아서 합니까?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참모장님, 방첩사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예, 수사 업무했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예. 나승민, 신안보안실장님, 방첩 업무 해보셨어요?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방첩 업무 해본 적 있어요? 방첩사령부 수사실장, 노영훈 수사실장. 예. 방첩 업무 해본 적 있어요? 대부분 방첩사 생활을 수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칸막이에 있는 증인,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혜, 정보사령부 방첩대장 박찬실, 방첩사령부 중령 심원택, 방첩사령부 대위 방성혁 여기에 다 나와 계세요. 군 선배님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방첩사령부가 신원보호 요청할 여기 다 선배님들 나와 계시면서 얼굴 공개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여기 가림막 쳐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안타깝다니까요. 당신네들은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첩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신원보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총정치국 얘기를 듣는 거예요.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과장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말하는 것은 개인적 사담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군체계상 담당자의 법률 해석을 사령관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공안시 공산분 의결 직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면 박한수 사령관은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결심실에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엄 해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박한수 사령관 본인이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그 계엄과장에게 받았지만 해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증인은 그 상황에서 일을 되게끔 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일은 되게끔 한다는 것은 일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계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엄과장에게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령관이? 그 이후에 추가 지시사항 없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조언하고 나서 저는 계엄 상황실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예. 지난 1월 14일 기간보고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 문의 및 요청 관련해서 그 지휘 라인을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지시 내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뭐 얘기한 대로 계엄사의 뭐 중령 실무자가 연락이 시작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령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인을 못했고,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좀 가려져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령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에서 혼자서 판단해서 병력 이동을 이 병력 이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 사실은 그거를 파악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늘 오후 질의 중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수사와 관련돼서 개인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라 아마 저희가 확인하는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이 되게 좀 하기 위한 조치들을 또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안경민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네, 증인은 12월 4일 2시경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 파악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상황실로부터 그 한 중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중령의 이름과 직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제가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여기서 밝히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계엄사 지시를 받고 그러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 보고하셨겠죠? 그때 사령관은 국회일 때 현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작전처장에게 합참에서 이런 계엄상황실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한다고 보고를 하고 예하 52, 56사단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출동 가능 인원, 추가 투입 가능 인원을 파악하는데 수방사령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걸 파악해서 계엄사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작전처장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엄사에 52사단 200명 그리고 56사단에 300여 명이 출동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이후에 계엄사에서 추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추가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 대기해두라거나 하는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안시 공산분 의결 이후에 계엄과장에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결심실에서도 계엄 해제 건의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6본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중령 혼자서 이 추가 병력 투입을 판단해서 현황을 예, 구로울의 윤 과장입니다. 박안수 네. 총장님께 듣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된 건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상원 씨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됐던 건 알고 계시고 모르고 그죠? 있습니다. 네. 모르세요? 예, 저는 지금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총장님이 언급이 돼 있던 걸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좋습니다. 계엄 한 달 전인 11월 6일 날 17시경에 합참 전시 계엄 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져오라고 총장님이 지시한 거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당연히 부하 직원에게 했겠죠. 전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 끝나고 비상계엄 한 달 전에 11월 6일 17시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제목 불러드릴게 합참 전시 계엄 계획 총장께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반납한 날짜도 불러드릴까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감 끝나고 육군 본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합참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꾸 대장님 대장답지 않게 노상원 씨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됐다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장께서 한 달 전에 합참 전시 계엄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학습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보다가 그 다음날 반납한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학습한 적 없습니다. 예. 하루 동안 본 적이 틀린 적이 없다고 이걸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국감 끝나고 잠시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예, 없습니다.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없다. 예, 합참 문건인지 하여튼 계엄 관련된 그 국감 끝나고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진짜로.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러십니까? 제가 학습을 하루 했으면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장께서 이거 자료를 부하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당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열람전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열람전 정해 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본인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게 접견권이 없어서 확인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뒤에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차관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한 건 외곽 경비를 위한 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차관님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 주요시설 경계 협정서라는 문건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수방사가 맺은 협약인데요.
국회가 무슨 일이 나거나 국회 경비를 하려면 수방사 52사단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외곽만. 여기서 나오는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거짓이죠? 예, 뭐 문구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지 지금 외곽방이라고 좀 말을 하고 이날 군에서 수방사에서 우리 국회를 출동한 건 군사경찰단이잖아요. 예. 출동 부대가 다른 겁니다. 52사가 오려면 52사가 왔어야죠. 군이 공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대로? 예, 뭐 저 협약서를 제가 좀 보질 못했는데 거기에 52사단과 돼 있으면 52사단 병력이 출동하는 게 그게 국회 맞습니다. 사무총장하고 예. 다 서면까지 돼 있는 문서예요. 자, 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틀리다는 거고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707 특임단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만드는 적이 있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단체 대화방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버젓이 단톡방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한 거죠, 차관님? 예, 저도 최근에 그 문건에 대해서 저렇게 국회에 제출이 됐다는 것을 그때 이게 위증한 거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 위증인 거죠.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게 제가 임의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고요. 국회 공문서로 받은 자료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에 방어하는 개념이다라고 질문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보면 자, 진입 시도 의원 있다. 우선 차단하고 막고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디에서 테러리스트가 나옵니까? 김현태 단장의 답변, 헌재 답변 거짓이죠, 차관님? 저게 지금 저거에 대해서 아마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전문 단톡방에 있는 내용.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시시비비를 가질 일이 아니에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차관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을 하고 위증된 자료를 제출했고요. 단톡방이 있는데도 엄연히 헌재에 나가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직을 받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둡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까지는 제가 제 입장이고 지금 현재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고요. 차관님 말 번지지 제가 마시고 잠깐만 요건 그럼 끝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예,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죠.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 내용 다르고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 내용 다르고 명백히 이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기시 바랍니다. 예, 위원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의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별도의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정확히 수사조사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현직에 이 사람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면 이것이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전사는 3개 여단장과 707 단장이라는 4개의 부대가 지금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게 또 특전사거든요. 사실 그 지휘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의 영역이 들어가면 그 밑에서 움직였던 많은 지금 병력들이 동요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루어진 거에 봐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만 특전사에 있는 4개 지휘관만큼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사실 직무를 배제하지 않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제가 뭐 변경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 4개 지휘관들이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보직해임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생각이라는 것이 제 현재의 판단이고 입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군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적강 끝이라고 해오지 않습니까? 적강 끝이 뭡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끝까지 응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위증하고 있겠던데 그 단장이 그 부하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지? 예,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있거나 또 제 판단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인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장관이 아니네 그래.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병주 의원 질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부분은 맞는 사실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맞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제 상관이었던 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임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술했듯이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익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과 우리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제보자 이 제도를 적용할지 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깊은 숙고가 필요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우리 합참교육과장. 합참교육과장입니다. 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 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에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군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 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예.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사단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군요. 용해인 의원님, 우리 한모 중령이 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예. 오전에 들으셨죠? 방첩대에서 하는 역할, 임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장상조 육군위원장님. 국방부를 대상으로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과 김용현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 위치해 있을 때 여인형이나 소형기 참모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습니까?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임무 아닌가요? 아까 그런 임무라면은 방첩 대장으로서 12.3 내란 전에 지휘관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통화한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계엄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지휘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함께. 저는 그 정기 인사 명령에 의해서 네. 12월 3일부로 서울을 떠나서 됐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계엄 전에 사전 인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방첩 부대장들은 평소 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계엄이 실행될 것이라는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바로 내란이나 쿠데타 방지 업무인데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예, 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6번 방첩 대장.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6번 참모들을 새벽에 계룡대에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동하라는 정보 인지했습니까? 저는 당일날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알지 그러다가, 못했습니까? 예, TV로 계엄 사실을 확인하고 12시 한 그러면 40분 넘어서 우리 박안수 사령관님. 네. 저랑 시선이 안 맞으니까 예, 예. 자리를 좀 옮겨서 저쪽에 앉으십시오. 이동.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엄 임무 수행구는 군사 경찰이 하게 돼 있죠. 압니까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아직 그게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수방사 특전사가 투입할 수 있으려면은 계엄 사령관이 결심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계엄법에 있어요. 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계엄 사령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라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은 전국 계엄일 경우에 비상 계엄일 경우에 계엄 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어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총 같은 무기를 언급하면서 병력 투입을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경찰인 것이지 정치 군인이 되지 말라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으셨죠? 합참 계엄과장이 우리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예, 네. 건의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엄사령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중지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오히려 거꾸로 계엄을 해제 안 했을 때 상황처럼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을 새벽 3시에 2시간 이상 끌다가 새벽 3시에 종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세 가지가 지금 혼동이 좀 되는데 끝에서부터 말씀드려요. 상황실은 장관님이 최초에 이제 아니 계엄 해제 이후에 2시간 동안 상황실은 쭉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선포가 왜 법에 따른 아까 그런 그 지체 없이 네네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 계엄 과장으로부터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예 그때 제가 이제 인식한 것은 그 상황 중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적극 지시하는 개념으로 저는 인식하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모들과 잠시 얘기를 하고 수분 후에 이건 장관에게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러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그럼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까 우리 계엄 사령관 밑에 있어야 될 계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강호필 지작 사령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중지시켰다라고 했죠. 네네. 네, 상황 중지시켰다. 예.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예. 그걸 가장 위에 있는 사령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사령관을 밑에 있는 강호필 같은 지작 사령관이 만나지 못하고 통신 두절 냈다 그러면 즉시 상황 중지하고 군 병력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맞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상현
1공수 특전 여단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결 직전까지 가서야 자기의 상관이 그때까지도 끌고 가더라 상황을.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얘기 하잖아.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상현 밑에 있는 공수 특전 여단장도 정신을 안 차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문과 민간이 부딪히게 되는. 그 책임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귀가 번쩍 안 낍니까? 예, 다 최고의 들었습니다.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네네. 부하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다쳐요. 네네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군과 국민이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해제 결의가 난 다음에 계엄까지 마침 그 얘기를 해줘서 참모들이 대화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장관에게 가서 결심을 맡겨서 올라간 상황까지는 갔었고, 최초의 계엄 임무 수행구는 원래는 그 법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휘 감독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님께 직접 받았다고 이제 위임이 되셨고, 장관님이 직접 그 지휘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명시과업을 상황실을 구성하라 이렇게 명시과업을 주셨고, 저는 그걸 하다가 전화를 한 번씩 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는 이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법상에 나와 있는 계엄 임무 수행구를 만드는 그거를 제가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네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그 상황에서 즉각 중대. 예, 그 부분 네. 죄송합니다. 장관님께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네, 들어가시고 윤남현 우리 육군본부 방첩대장님 그날 계엄이 해제된 다음 그 시간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게 몇 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전투 통제실에 12시 40분 좀 넘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벌써 그 다수의 인원들이 그 올라가는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어서 그 전투 통제실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전부터. 예, 제가 그 시간 전에 아마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장이나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그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복귀를 해서 옷도 가지고 오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부터 지시 하달이 돼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몇 시 정도에 정확히 올라왔냐고요? 제가 복귀했을 때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었을 때 10시 저녁 22시 한 4, 50분 경으로 아마 그게 지시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새벽 03시 어간되었을 때 6번 참모차장께서 어디인가 전화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역량 있는 군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예,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 그 전에 그런 징후가 6번 내에 전혀 없었고, 저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6번 내의 모든 장군들이 다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가 작동이 안 됐군요. 자, 그럼 이어서 계엄사령관. 네. 지금 합참의 계엄과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죠? 아닙니다. 계엄과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그러면 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약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제 합참 인원들 겸직도 그렇죠.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참에 약 850여 명의 지금 우리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서 200명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6번에서 차출을 합니까? 저는 계엄과가 상황실을 구성하고 나면 교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확정은 못 짓지만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교대조도 있어야 되고 합동본부도 이거를 정할 수는 없지만 6번을 정원시키자 이렇게. 아니 계엄이 선포가 돼서 발동이 되면은 네네. 참 인원으로서 계엄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네.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추가적으로 6번에 있는 네네네네. 인원들을 차출할 이유가 뭐가 있냐요? 계엄과장이 이제 편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6번을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6번 정작부 과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자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 왜 거짓말하고 이중합니까? 아닙니다. 상황실 구성하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도 같이 했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착출해서 한다는 얘기는 보잡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정황들이 다 2차 계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합참에 고급 인력들이 다 각군에서 나와 있는데